한명숙 전 국무총리 2015년 8월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목소리겠군요. 들어보시죠.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백주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저에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한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사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부족할 수는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지난 2007년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혐의는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을 명목으로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2015년 8월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을 받습니다.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요. 정치 자금을 줬다고 한 그 한 대표의 비망록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검찰 강요에 못 이겨서 내가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비망록이라고 해서 공개가 되는 바람에 다시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얘기가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을 실제로 형을 살고 나오죠. 그 한만호 씨의 그 돈을 줬다라고 하는 알려진 저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사실은요, 저 한 전 총리한테 돈 안 줬거든요. 검찰이 강요해가지고요, 저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한 거예요. 이 비망록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렇게 어제 일제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간단치 않은 게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라는 게 뭔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검찰 관계자는 소위 비망록이란 서류를 1심 때 증거로 제출이 돼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이런 거죠.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도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습니다. 재판 당시 법원이 아이고 그 비망록이요. 믿기 어려워요. 이렇게 배척했던 거라는 거죠. 자, 장 소장 한 말씀 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에 이겼다고 과거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바꾸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비서가, 그러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여비서가 한만호 씨로부터 3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3억은 왜 여비서가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 한명숙 전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한만호 씨랑 여비서의 일이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1억짜리 수표를 사용을 한 게 드러났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여비서랑 여동생의 문제다. 여비서가 꿔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과연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 상식적인 해명입니까? 기본적으로 당시에 있는 그 대법원 재판부도요. 9억에 대한 9억 중에 3억은 아 그래 당신이 뇌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6억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8분은 아니야 이것도 뇌물이야 라고 한 거고 5분은 아니야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라고 소수 의견을 낸 겁니다. 아하. 결국에는 무죄가 아니라 3억은 13명의 전원 합의체에서 3억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를 예. 지금 와서 뒤집겠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걸 봐야 될 것이 원래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지난 한 1년째 밀고 오고 있는 이 아젠다가 예.
처음에는 굉장히 제도적인 면을 건드리는 쪽으로 나갔었어요. 선거 전까지는 잘 기억해 보시면은 공수처 설치, 그거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야권에서는 당연히 지적을 했죠. 혹시 이런 것들이 당신네 편 봐주기 또는 당신네 편의 그 사적인 이득을 위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더니만은 예. 그런 거 없다.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개선을 위함이다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선거 전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는데 선거 끝나고 난 뒤부터 바로 언론의 보도부터 해서 줄지어서 나오는 것이 민주당에서 일사불란하게 한명숙 사건이라는 특정한 건을 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을 지적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저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입법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걸 들고 오는 거는 결국 검찰 길들이기에 해당하는 상당히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야당은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것이 더 진행되었을 때 방법론으로 무엇이 있느냐. 만약에 그 아까 비망록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한명숙 총리가 본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가지고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면? 뭐 사면이야 뭐 당연히 뭐 하나의 절차 중에 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넣는 것이자 새로 신설되는 조직인 공수처의 업무 영역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런 의구심에서 여당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뭘 하겠다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심을 하겠다면 재심하면 돼요, 그냥. 뭐 새로운 증거가 절차의 문제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 공수처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 의미를 충분히 알만한 분들이 대법원에서 이미 다 게임이 끝난 건데 알만한 분들이 재조사 주장을 하는 건 한명숙 사면 등을 염두에 둔 여론몰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면서 이미 법원에서 배척된 비망록만을 근거로 해서 의혹 확산에 가세하는 건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우리 장현미 변호사는 어떠세요? 이번 이 한명숙 건? 네, 이 예. 비방록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아마 뭐 상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봤던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간까지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재심의 요건에는 이 당사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해당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예. 검찰의 사실상 그 당시 수사에서 굉장히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선거에서 이겼는데 바로 이 카드를 끌고 나온 것은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오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뉴스가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